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죠. 결절성 양진 또한 심부 온도를 높이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게 되면 또 가려움증과 결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드러기 또 가려움증에 대해서 또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 자, 이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면서 또 치료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요. 두드러기 가려움증으로 문의합니다. 2월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쌀만한 열꽃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가끔은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종아리, 어깨와 팔로 확대되었습니다. 머릿속도 가렵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가려움증이죠. 정말입니다. 이 가려움증 치료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려움증만 치료된다면 피부병은 거의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움증은 또 염증의 5대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자, 염증의 5대 증상 잘 아시죠? 자, 발적, 발열, 자,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증상이 보인다라면 염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염증은 세포의 손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부과 한 달 이상 다녔는데 주사 맞을 때만 효과 있고 효과 없습니다. 자, 이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직방이죠. 짱이죠. 왜 그렇게 효과가 금방 나타날까요? 그 주사의 성분이 내 몸에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는 거 아시죠? 자, 그러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히스타민 제제의 양리작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에서의 열 발생이 줄어들면 당연히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아지겠죠? 피부온도가 낮아지면 피부 발적과 가려움증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심부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죠. 심부온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그 의료인들도 알지를 못하겠죠. 당연히 환자분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왜? 심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낮아졌는지 누가 높아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양리작용을 이해하셔야죠. 양리작용. 그 성분의 양리작용. 어떤 단계에서의 효소의 기능을 차단할 경우 그런 양리작용이 있다면 그 대사가 진행이 안 되겠죠. 자, 에너지 대사가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열 발생량은 줄어들고 심부든 피부든 아무 관계없이 둘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나의 생명이 위태롭단 말이죠. 심부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죽어버리겠죠. 사망하는 겁니다. 왜 스테로이드 제제든 또 항히스타민 제제든 또 불면증 약이든 용량 초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너무 용량이 초과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사망하죠? 심부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절대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절대로 그 용량을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증상만 완화할 정도의 용량을 투입하겠죠. 부작용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 이상 쓸 때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환자분들은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제제는 일시적으로 쓰는 약이고 장기적으로 쓰는 약은 아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심부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쳐보려 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한약재를 써보려 합니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좀 심각해집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생리가 불규칙적이다가 3개월 전부터는 아예 폐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생리가 불규칙적이고 그러다가 폐경이 되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누누이 모든 현상을 신부 온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의 생리도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폐경이 됐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오종육부의 기능도 떨어졌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는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모공을 닫는 현상이 바로 폐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폐경이 될 수 있어요. 신부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 하지만 또 제약을 쓰게 돼서 신부 온도를 정상적으로 올리게 되면 폐경이 됐던 사람도 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약을 드시고 환자분들이 아주 응급사태라고 빨리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생리가 벌써 몇 년 전에 멈췄는데 왜 이렇게 생리가 나느냐, 실은 피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 쳐주고요, 정말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야 환자분들이 안심을 하고 계속 약을 먹게 되죠. 자, 정말 이상하죠? 저도 이러한 신부 온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고 이러한 현상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신부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폐경이 되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과 비용 좀 알려주세요. 스물스물 벌레가 기어가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먼지가 몸을 덮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는 겁니다. 스물스물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지 못하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방출이 될 때 그 쏠리는 현상이 우리가 피부 조직에 자극을 주겠죠. 바로 그때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드러기도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팽진, 가려움증이죠. 그 다음에 맥관 부종, 피부 묘기증,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확장증, 이런 증상들이 있죠. 자, 당연히 팽진은 우리가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이 윤기가 되었다 그랬죠. 근데 팽진의 특징은 그 조직의 윤기 현상이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가려움증도 우리가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긁어서 열이 강제적으로 긁어서 우리가 열을 빼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맥관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어느 한쪽으로, 입술 쪽으로 확 열이 쏠릴 때는 부종이 생기죠. 자, 볼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도 싫지만, 그러한 것들이 몸 곳곳에서 또 내부 장기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두드러기가 피부에서만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 장기에서도 맥관 부종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러한 두드러기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근데 두드러기는 왜 발생한다? 두드러기 종류 굉장히 또 많죠. 음식 두드러기, 한랭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 접촉 두드러기, 압력, 물 두드러기, 수성 두드러기 굉장히 많습니다. 접촉성 두드러기. 하지만 그 종류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신부 온도는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들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는 당연히 팽진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당연히 신부 온도를 높여서 모공은 열어서 피부 온도는 또 낮추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에어컨, 선풍기를 많이 쐬면 또 한랭성 두드러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성이든 콜린성이든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두드러기를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두드러기 또한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신부 온도가 유지가 된다라면 두드러기는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 조심하셔야 되겠죠.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음식물에 의한 두드러기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어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 땅콩을 먹어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땅콩을 먹었는데 왜 두드러기가 생길까요? 바로 땅콩 속에 포화지방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화지방산의 녹는 점 대략 41.3도에서 93.6도까지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 몸속 체온은 37도잖아요. 그러면 포화지방산은 내 몸에서 녹지를 않죠. 자, 녹지를 않으면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면 산화열 발생이 안 되겠죠? 자, 산화열 발생이 안 되면 신분도 다시 내려가고, 모공 다치고 피부온도 올라가고, 자, 그때 피부온도 올라갈 때 응적이 강해지면서 팽진이 생길 수도 있죠. 자, 맥관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모공이 다칠 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두드러기도 땅콩 두드러기, 그 다음에 우유 두드러기, 다양한 음식물에 의한 두드러기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음식물에 대해서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두드러기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